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플래시포지에서 멀티컬러 FDM 프린터가 출시됐습니다. AD5X라는 이름인데요. 이전 작인 어드벤처 5가 멀티컬러로 업그레이드돼서 AD5X가 됐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은 요 이제 멀티컬러 필라멘트 보관함이 이제 하드웨어 케이스 같은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편인데 굉장히 간소화시켜가지고 프린터 값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낮춘 점이 이 프린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측면에 필라멘트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요 퍼맨 요 캐릭터를 아트토이로 제가 한번 요거 사용해서 모델링까지 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일간 되게 열심히 써보고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좀 지저분한데 테스트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상적인 용어로 아주 쉽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5X는 이제 어드벤처 5X라는 말이죠. 이게 이전적인 어드벤처 5M이 멀티컬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외관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을 딱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하나 달려있고 이 측면에 필라멘트 거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4색의 필라멘트를 동시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4색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요 캐릭터만 해도 지금 색깔이 4색이 훨씬 넘거든요. 이게 세보면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분할 출력을 하면은 다양한 색상을 쓰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프린터의 오른쪽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싫으시면 여기다 꼭 걸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 필라멘트 빼시고 요 손잡이 분리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필라멘트 거리를 이용하셔서 다른 데 두셔도 뭐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프린터 세팅상 꼭 여기다 두기 싫으시면 다른 데 이렇게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립은 엄청 간단합니다. 요거 고정하는 볼트 2개만 여기 고정하는 볼트 2개만 채우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끼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IFS에 요 데이터 케이블 이렇게 끼우시고 요 데이터 케이블 요 뒤쪽에 본체 쪽에 이렇게 연결하시고 케이블 덜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돼서 이쪽에 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조립 과정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립은 정말 간단하고 이 액정조차도 뒤에 보통 액정이 이렇게 따로 오는데 얘는 액정이 아예 그 케이블이 연결돼서 그냥 이렇게 고정만 시키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립은 정말 뭐 딱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요 필라멘트 거리만 이렇게 4개 껴주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IF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필라멘트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영리하게 필라멘트를 잘 공급해주는 장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 필라멘트 거리가 지금 제가 3개만 걸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 덕유항공 필라멘트인데 걸어줄 때는 요 방향으로 풀리게 걸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1, 2, 3, 4. 근데 이게 번호가 이쪽에서 봤을 때 1, 2, 3, 4가 아니고 U자형입니다. 1, 2, 3, 4예요. 그래서 얘는 3번입니다. 3번. 3번에 필라멘트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여기 액정 보시면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금 필라멘트가 빨려 들어가고 있고 보이시죠? 근데 필라멘트 공급은 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IFS라는 장치가 이렇게 요 익스트루더 헤드에 공급이 되고 아까 팝업된 창이 사라졌으면 이제 공급은 끝난 거예요. 2번도 비어있죠. 2번도 한번 1, 2, 3, 4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1, 2, 요게 2번입니다. 이 필라멘트가 지금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쪽에서 풀려 올라가는 게 방향이 좋으니까 거꾸로 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멘트 요거 빼실 때 어떻게 빼셔야 되냐면 그냥 잡아빼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쪽으로 들면서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냥 빠지면 잘 안 빠져요. 낄 때는 살짝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방향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직선으로 펴주시고, 여기 2번 맞춰서. 그러면 얘가 지금 소리가 나죠? 자동으로 빨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액정을 보시면 얘가 인식을 해서 자동 로딩 중이라고 나오죠? 여기 없어질 때까지 내비두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필라멘트 메뉴로 이렇게 필라멘트 요 스풀 뭐라 그러죠? 요 필라멘트 보빈 아이콘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1, 2, 3, 4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 1, 2, 3, 4라고 떠 있죠? 2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파란색 포인트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게 파란색 포인트가 이게 선택됐다는 번호를 말해주는 겁니다. 2번 포인트 선택이 됐고 얘가 지금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여기 연필 그림 누르시고 여기 컬러 이런 비슷한 컬러를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핑크 계열인데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충 요거를 하겠습니다. 확인. 재료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PLA가 아니고 ABS면 ABS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PLA니까 PLA. U자로 1, 2, 3, 4죠. 요거는 4번은 스킨톤 살색이었죠. 살색이 애매하네요. 살색 그냥 요걸 하겠습니다. 요걸 하죠. 요거. 네,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 빨간색 PLA를 다른 색깔로 좀 교환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을 잘 보시면 노즐에 그 화살표가 조그맣게 위로 올라가 있죠. 요거는 필라멘트를 이제 빼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콘을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요 1번 익스트루더에서 빼냅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하나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IFS가 요 1번 쪽 필라멘트를 쭉 당겨가지고 빼냅니다. 3번 단계인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고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언로드가 끝난 거고, 언로딩이 돼서도 완전히 이렇게 빠져있지는 않고요. 이 정도까지 마지막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 필라멘트는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다시 장착할 때는 끼신 다음에 그냥 필라멘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로딩 되기 때문에 여기서 로딩 메뉴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필라멘트 교체하고 로딩하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FDM 프린터 브랜드 중에서는 제가 플래시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프린팅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요 익스트루더의 노즐 교체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근데 노즐 값이 약간 비싼 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굉장히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노즐 교환이 쉬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환 자체에 뭘 풀르고 막 이렇게 번잡스러워지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모형 작업하다 보면 안 그래도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간단한 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익스트루더 파츠도 이렇게 원터치로 끼고 뺄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돼 있죠. 이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하는 기간 중에는 여기 뭐 막힌 적은 없는데 요거 이제 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장기간 필라멘트가 이게 넣어진 채로 보관되면 이거 막힐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요거 이제 분리할 일이 있을 텐데 여기서 잘 안 보니까 제가 라이트 좀 비추도록 할게요. 여기 작은 돌기 있죠. 요거 잡고 요 돌기 보이시죠? 요거 잡고 앞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손톱으로 잡아 빼시면 빠집니다.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시고 못 하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끼우실 때는 여기 검은색 요 링 사이에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 검은색 링 사이에 넣고 밀어주시면 딱 락이 걸려서 안 빠집니다. 플래시포즈가 이제 얇은 노즐을 쓰면 좀 정밀하게 나오는데 제가 0.25 노즐을 쓰고 싶은데 지금 0.4 노즐이 껴져 있어요. 여기 검은색 요 커버를 이 고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앞쪽으로 잘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 뒤쪽은 열려있는 고무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커버를 이렇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즐을 이렇게 분리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0.4라고 써있네요. 요거 이제 0.25 노즐로 저는 교체를 해볼 생각인데 아직 덕유항공에 파츠가 곧 들어오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 고무 커버는
요 구멍 뚫려 있으니까 구멍은 노즐에 걸쳐서 껴주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밑에 구멍에 노즐 앞쪽에 걸리게 걸어준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그 다음에 커버는 위 2개 구멍 걸어서 이렇게. 이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원을 꺼주면 요 뭉치를 요 헤드, 요 익스트루더라고 하죠. 요 헤드 뭉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 켜고 하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IFS가 요 4가지의 필라멘트를 여기로 공급시켜 주잖아요. 이 멀티 칼라를 쓰는 원리는,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칼라를 쓴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튜브에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프린팅을 하다가 이제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칼라를 사용한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필라멘트를 다시 당겨서 이쪽으로 빼주고, 두 번째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두 번째 칼라를 사용하고, 뭐 세 번째 칼라를 사용한다 그러면 두 번째 걸 다시 얘가 당겨내고 세 번째 칼라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완전히 다 빼지는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뺍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뺀 상태에서 다음 칼라를 사용하면 바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을 교체할 때나 필라멘트를 로딩할 때, 예전 5M에서는 보통 필라멘트 이렇게 뭐 로딩 시키면 일로 이렇게 쭉 빼내잖아요. 여기 밑으로. 근데 이 멀티칼라 프린터들은 요 뒤쪽으로 해서 빼냅니다. 그래서 요 뒷면을 보시면 이쪽으로 필라멘트가 다 이쪽으로 빠져요. 색상을 교체할 때나 필라멘트 로딩에서 처음에 좀 뽑아낼 때 다 이 뒤쪽으로 빠져서 이 뒤쪽으로 다 떨어집니다. 필라멘트 찌꺼기들이. AD5X의 이제 출력 사이즈는 이전 척하고 똑같이 가로 세로 22cm, 높이도 22cm까지 출력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근데 이 퍼맨 캐릭터가 지금 요게 22cm가 넘거든요. 22cm가 넘는데 어차피 이제 분할 출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2cm 되는 크기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분할 출력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공부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제 멀티칼라 프린팅이 되는 원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은 뭐 수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우리는 출력물의 색상만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색 프린팅 해보느라고 이제 처음에 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뽑아봤는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거는 오토데스크 퓨전이라는 설계 프로그램이고요. 뭐 직접 이렇게 모델링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케이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테스트 프린트용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드래깅 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대로 색깔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색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넣은 색깔이라서 하나도 안 이쁘죠. 서포터 안 나오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높이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5.92cm입니다. 제가 이 단위를 센티미터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5.92cm입니다. 보통 이제 3D 프린팅 할 때 요걸 STL 확장자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STL로 저장을 하면 요 칼라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보내기 이렇게 누르시고 OBJ로 내보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칼라 값을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주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래시포즈에서 제공하는 프린팅 슬라이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기가 프린터가 여러 대면 여기 ADX5라고 지정해 주시고 노즐 사이즈도 맞춰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필라멘트가 너무 여러 개 돼 있는데 실제로 ADX5는 4개를 지원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지금 자기 프린터에 설치된 컬러를 여기다 직접 지정을 해 주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파란색이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파란색, 흰색 있었고 아까 무슨 색 있었지? 네, 4번에는 그냥 노란색 지정하겠습니다. 노란색. 그러면 1, 2, 3, 4에 이제 필라멘트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링 파일에 있는 색깔을 얘가 인식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라멘트 색상을 이렇게 매칭시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1번부터 4번까지의 필라멘트만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안에서 매칭을 시켜줘야겠죠.
회색은 빨간색은 1번. 1, 2, 3, 4 안에서만 골라주셔야겠죠. 노란색은 아까 제가 4번이라고 그랬죠. 파란색 2번. 요거는 흰색. 이제 4가지의 필라멘트로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OBJ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OBJ 확장자 파일을 불러드리면 1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비율을 누르시고 비율을 10배 늘려주면은 1000%가 됩니다. 10배가 1000%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모델링 했던 사이즈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Z값이 59.2mm니까 5.92cm죠. 제가 아까 여기 5.92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92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배를 키우시면 딱 그 맞는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지금 색깔이 제대로 지정이 안 돼 있죠. 이게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요. 이럴 때는 오른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크에서 다시 불러오기 요거를 해주십시오. 확인. 디스크에서 다시 불러오기 확인하시면 제대로 불러집니다. 이런 오류는 앞으로 개선될지 모르겠는데 요건 또 이렇게 프로다트 채널에서 이렇게 실제로 빨리빨리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이죠. 나는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이 슬라이스업 프로그램에서도 색을 바로 칠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색칠하기 이렇게 누르시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채우기 누르신 다음에 뭐 노란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옆면을 두시고 이렇게 원 같은 거 고르신 다음에 이 원 사이즈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렇게 적당히 정하신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모양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3D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색깔을 지정하셔서 OBJ로 저장하시면 이제 색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 STL 같은 파일이다 그러면 STL 파일은 뭐 이렇게 아까 같이 사이즈나 뭐 이런 오류는 없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여기서 직접 색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린팅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본체를 프린팅하는 저 옆에 오른쪽에 타워가 네모난 타워가 만들어지고 있죠. 저 타워의 역할은 색상이 바뀌거나 할 때 필라멘트의 색상이 겹쳐져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지 않도록 안에 있는 것을 쭉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색상이 교체될 때마다. 그래서 이 타워는 정밀하게 뽑으실 때는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크게 단순하게 만들 때는 꼭 타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타워를 설정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컬러 프린팅을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프린팅 되는 과정을 보면 쭉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죠.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컬러는 바뀌지만 실제 이 과정에서는 흰색만 프린팅이 되다가 여기서 컬러 체인지가 돼서 빨간색만 프린팅이 되죠. 여기는 파란색만 쭉 프린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흰색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색상이 하나씩만 바뀌죠. 지금 컬러 프린팅이라고 하지만 빨간색일 때는 빨간색만 프린팅되고 파란색에는 파란색만 프린팅되는 요런 식의 구조는 사실 프린팅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노란색만 프린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색상을 얼마나 다양하게 쓰시더라도 이 층별로 하나씩만 있는 색상으로 되는 프린팅에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머리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한 레이어를 뽑기 위해서 빨간색 잠깐 갔다가 색깔 체인지에서 밤색 하나 뽑았다가 살색 한번 갔다가 검은색 한번 됐다가 이 레이어 끝나고 또 요만큼 올라가서 빨간색 했다가 밤색 했다가 살색 했다가 검은색 했다가 이 얇은 레이어 하나를 뽑는데 4번이나 색상이 교체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 뽑을 때 여기는 또 이제 파란색이 추가가 됐죠. 색상을 진짜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 이렇게 겹쳐서 뽑는 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멀티컬러 프린팅을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 파츠를 분할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 헤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요 헬멧을 따로 분리해서 노란색, 눈은 3가지 색상이니까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뽑으면은 얼마 안 걸리게 되고 컬러 프린팅이라고 할지라도
턱끈은 이렇게 나눠서 뭐 살색과 빨간색만 이렇게 뽑을 수 있게 한다든지, 요 머리 뒷머리도 이 뒷머리 부분도 사실 검은색은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컬러 프린팅이라고 해도 이 체인지 되는 게 한 레이어에서 막 4가지씩 일어나면은 정말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파츠 분할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 이제 뽑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 애시당초 컬러 프린터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파츠 분할하기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이건 나중에 도색으로 하기 귀찮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 요 살색과 빨간색 입 같은 거는 그냥 컬러 프린터를 뽑으면 편한 부분도 있고, 또 요런 펌앤의 요런 마크 같은 경우는 되게 작기 때문에 요것도 분할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어차피 크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컬러 프린팅 그냥 해서 이거 한 파츠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모델링하면 이렇게 쪼개져 있긴 한데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안 보이게, 만약에 요렇게 프린팅하면은 이렇게 OBJ로 저장하면은 이게 하나의 프린팅이 되겠지만 이게 너무 프린팅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뭐 요런 부분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한 다음에 OBJ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프린팅이 되는 거고, 얼굴을 반 쪼개서 프린팅하겠다 그러면 아랫부분을 안 보이게 이렇게 프린팅하게 되면은 이렇게만 프린팅 되는 것이고, 이 노란 파츠도 따로 뽑는 게 시간상 유리하겠다 싶으면 또 프린팅 여러 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OBJ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눈도 이렇게 그냥 검은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3색으로 프린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컬러 프린팅을 하시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할해서 뽑는 게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3D 모델링 안 하고 그냥 통짜로 판매되고 있는 STL 파일 같은 거를 샀는데 어떻게 컬러를 분할을 하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제 채널에 보시면 이 영상 있습니다. 3D 프린팅 통짜 피규어 파츠 분할하는 방법. 요런 거 이제 잘 익혀 두시면은 지브러시 프로그램 이용한다든지 해서 통짜로 된 그 피규어나 이런 출력물들 다 파츠 분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OBJ로 저장하셔가지고 프린팅하면은 컬러 프린팅 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펌앤 출력하는 중인데요. 이제 신발부터 뽑고 있죠. 자, 여기 흰색 필라멘트가 이제 교체가 될 거예요. 잠깐 멈출 때는 필라멘트가 교체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피규어 뽑을 때는 레이어를 0.2mm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되게 얇게 쓰는데 그 한 레이어를 쓸 때마다 지금 색깔을 한 번씩 계속 교체하면서 지금 프린팅을 하는 거죠. 지금은 파란색과 흰색 두 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는데, 색깔이 만약에 서너 개가 된다면은 그 0.2mm 레이어를 뽑을 때마다 엄청난 교체 시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색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레이어를 뽑을 때 색깔을 최대한 적게 쓰게 만드는 분할이 빠른 프린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파란색, 흰색, 조금 밝은 하늘색, 요게 3색이 지금 프린팅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펌앤을 전체 프린팅하는 데는 한 2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4시간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고, 만약에 그냥 통짜로 뽑았으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요 3색 구간이 끝나면은 흰색 양말 부분이라서 단색 프린팅이 되는 거죠. 약간씩 건너뛰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양말 부분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 양말 구간은 흰색 필라멘트만 쭉 뽑게 됩니다. 이 양말 구간 지나면 반바지이기 때문에 살색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양말 좌우 길이가 다르니까 이제 살색이 올라오는 구간이 서로 다르죠. 요 살색 구간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다리 두 개가 컬러 프린팅 된 겁니다. 상체 프린팅 하고 있습니다. 흰색 구간이 쭉 진행되고요. 어디가 프린팅 되고 있는지 보시라고 완성품 사진을 왼쪽에 두었습니다. 이제 밝은 파란색 구간이 나왔죠. 흰색과 이제 두 가지 색깔로 뽑는 중이죠. 요 흰색 필라멘트는 제가 거의 1년간 바깥에 방치해 놨던 흰색 필라멘트인데요.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 타워 쪽에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저 타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워가 깨끗하게 꼭 나와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쪽 레이어는 노란색이 추가가 돼서 흰색, 노란색, 하늘색 이렇게 3색 프린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목이 추가가 돼서 살색 부분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4색 프린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피규어 프린팅 하실 때는 이렇게 나무 형태의 트리 서포터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필라멘트 서포터 지정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레이어를 뽑을 때 가장 적합한 필라멘트가 서포터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검은색 구간이 나타나면 그 구간은 검은색 필라멘트가 서포터로 사용됩니다. 지금은 목 부분에 살색과 팔 부분에 흰색 두 가지 색이 사용되고 있죠. 마지막 구간은 흰색만 쭉 올라갑니다. 이제 출력 과정 생략하고 이제 전체 출력이 되었습니다. 서포터 제거하고요. 이렇게 단색으로 뽑은 부품이 있고 이렇게 멀티 컬러로 뽑은 부품이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흰색, 하늘색, 노란색, 살색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빨간색 같은 거는 멀티 컬러로 뽑으면 확실히 편리한 점이 있죠. 나중에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도색하려면 귀찮은 것도 있고요. 특히 이런 작은 부품의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건데 펌앤 마크 이렇게 작은 부품들은 분할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컬러로 뽑으면 편리하죠. 이제 조립입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 ADX5 프린터랑 같이 덕유항공에서 특색 4가지 필라멘트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비스알 레드, 심연의 레드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컬러가 되게 오묘합니다. 약간 메탈릭하기도 하면서 일반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특색 컬러. 이 컬러로 프린팅한 꽃병인데요. 이거 되게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번트 티타늄이니까 제가 캡틴 아메리카 만들었던 그 번트 티타늄 컬러고요. 이 컬러 이름들이 좀 되게 어려워요. 로즈 쿼르츠니까 이제 장미의 석영, 그 석영 있잖아요. 되게 속 투명하게 보이는 그 석영. 되게 여성적으로 아름다운 컬러고요. 요 네뷸라 퍼플이라는 요 컬러, 요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요 특색 필라멘트 이용해가지고 꽃병 출력해서 이렇게 꼭 꽂아봤더니 되게 느낌이 묘해서 이제 컬러 프린팅 하지 않아도 단색으로 뽑아 쓰기에도 굉장히 멋진 필라멘트들이었습니다. 덕유항공의 자체 필라멘트인데 저는 요 컬러가 멋있더라고요. 요 네뷸라 퍼플. 모델링 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그냥 STL 파일 불러와서 이렇게 색칠하기 누르시고요. 높이 범위로 하신 다음에 높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대보시면 두께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띠를 만들어 넣으실 수 있고 이번엔 빨간 띠. 이렇게 채우기 기능으로 이렇게 채색해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클릭으로 색을 칠한 다음에 멀티 컬러 프린팅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델링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무리 해보자면 이 플래시포지 AD5X 이 프린터는 프린터 성능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드라이버나 공구 필요 없는 노즐 교환 방식도 마음에 들고요. 다른 브랜드의 CFS나 AMS 같은 장치 없이 이제 멀티 컬러를 가능하게 해서 가격적인 거품을 뺐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고요. 사용하면서 대체적으로 다 만족했는데 한 가지 약간 버그 같은 게 있는데 이 이제 프린팅 끝나고 다음 프린팅 시작할 때 이 베드가 필라멘트 이 배출구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스피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프린팅 할 때 무조건 프린팅 시작할 때 무조건 레벨링을 하는 것으로 해두시면 여기 걸리는 문제는 지금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프린팅 시작하면 랜덤하게 여기 걸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아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사용했을 때는 요 부분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프린팅 시작할 때 레벨링을 하는 것으로 해두었었습니다. 이 멀티컬러 프린터 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그 덕유에서 사전 예약 이벤트 하고 있는데 가격도 엄청 다운해주고 그 다음에 사은품으로 그 필라멘트 짜투리 남았을 때 그 짜투리랑 새 필라멘트랑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용접기 요거 사은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 덕유에서 사은품 같은 거 어떤 게 좋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마 유저들이 요런 거 있으면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해줘서 채택된 것 같아요. 요 용접기 뭐 제가 써보거나 한 건 아니에요. 단지 추천을 해드린 것 뿐이죠. 이 관련 주소는 제가 여기 설명글에 링크 해두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